이번 금요일에 나올 PC가 중요한 변곡점에서의 흐름이라고 판단이 되고 있고요. 삼성전자의 실적 발표를 기점으로 해서 지수의 전환 포인트가 만들어질 것으로 지수 조정기에 관심을 가져볼 만한 종목이라고 한다면 자, 지금 홍콩 증시 참 불안정해 보입니다. 그렇죠. ELS 문제도 있고요. 네. 아직 바닥은 아닌 것 같다는 느낌도 좀 들고 네. 일단 지금 해외 증시의 흐름들, 글로벌 이슈 우리가 지금 고민해야 되는 그런 것들이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 주요하게 발표될 지표는 이번 주에 있을 PC입니다. 그런데 이 PC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한 시장에서의 변곡점 흐름이 될 수 있다라는 측면이 무엇이냐면 이번에서 금요일 날 발표되죠. 그리고 미국 시장이 그날 휴장입니다. 그래서 월요일 장에서 아마 미국 시장에 대한 영향도가 적용이 될 텐데 시장에서는 이 PC 예상치는 2.4, 그러니까 지난 달에도 2.4%가 나왔거든요. 이번 달에도 예상치를 2.4 정도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근데 일부 시장에서 PC에 대한 데이터가 나쁘게 나올 것이라는 시장에서의 판단하는 층들도 있거든요. 네. 2.7이나 2.8이 나올 거라고 예상하는 시장에서의 세력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첫 번째는 PC를 이제 간섭하는 주요한 상품들이 이제 의료비하고 주거비용인데요. 이 부분이 전월 대비해 좀 올라갔고,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PC를 이제 구성하는 이제 분모 분자를 발생시키는 게 전년 동월 대비 이번 전월입니다. 그런데 전년에서의 PC 기준값이 6% 수준에서 5%로 다운이 급격하게 된 시점에서의 상황이거든요. 네. 그래서 모수가 작기 때문에 이번 데이터는 전월보다 높게 나올 것이라는 측면에서의 내용을 해석하고 있는 집단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번 금요일에 나올 PC가 중요한 변곡점에서의 흐름이라고 판단이 되고 있고요. 특히 미국 시장 같은 경우에도 어제 그제 우리가 시장을 판단해 봤지만 주요하게 시장을 끌고 갈 만한 종목의 흐름이 아직 나타나지 않고 있어요. 네. 애플도 여러 가지 악재가 도출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메타라든가 구글이라든가 등등 유럽에서 여러 가지 제재를 받고 있고, 또 중국에서는 이제 미국 반도체 기업에 대해 사용 제한을 하고 있다는 내용들이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미국에서 시장에서의 흐름을 전체적으로 끌고 갈 만한 주도 종목이 현재 나오지 않는 상태이고, 일본 같은 경우에도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달러 엔 가격이 152엔을 돌파하는 육박하는 가격의 진행이 나타나면서 지금 전체적으로 글로벌리 주식시장에서의 상승 흐름을 만들어 갈 만한 큰 이슈보다는 하락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은 흐름에서의 이슈들이 상존해 있다는 측면에서 중국 시장도 마찬가지고요. 일본, 미국 전체적인 글로벌 시장에서의 흐름들도 상승보다는 좀 쉬어가는 흐름에서의 모습들을 예상하는 내용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시장에 대해서는 조금은 단기간 구간에서 보수적으로 해석하는 것이 어떠한가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일본 증시도 고점 징후가 좀 보인다. 네네. 일단 글로벌 증시가 방향이 내려간다고 했을 때 우리 증시만 오를 수는 없겠죠? 그렇겠죠. 지금 제가 요거 한번 그림을 다시 한번 같이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이게 국내 코스피 종합지수입니다. 최근 5일 동안 특별하게 고점이나 저점을 만들지 않고 옆으로 횡보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여기에 이제 일본 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최근 5일 동안에서 동일선상에서의 가격 진행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최근 5일 동안 주가의 가격이 일직선상에서의 흐름들이 진행되고 있다는 측면에서 조만간에 방향성은 나올 것 같습니다. 그게 위가 될지 아래가 될지 모르겠지만 위가 될 가능성보다 아래가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보수적으로 현금화를 일부 시켜놓는 게 필요하겠다라는 측면에서의 접근이고요. 전체 종목들에 대한 우리 시장에서의 흐름 또한 삼성전자나 하이닉스나 시장을 주도했던 지수 관련 대형주들이 최근 단기 구간 내에서의 흐름이 일정 부분 진행됐기 때문에 조금 쉬어가는 흐름에서의 모습이 예상이 되고 있다. 그리고 우리 시장에 대해서는 저는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어요. 뭐냐면 이게 국내 종합주가지수의 흐름적 측면에서의 내용인데요. 삼성전자 실적이 4월 말쯤에 발표가 됩니다. 전년도, 전전년도 통상 이제 삼성전자가 1분기 실적을 발표하는 시점이 4월 25일, 26일, 22일. 그러니까 마지막 주 목요일 정도에서 삼성전자 실적을 발표했거든요. 그렇다 본다면 3월 말부터 4월까지, 그러니까 삼성전자 실적 발표하기 이전까지는 지수의 어떤 큰 폭의 상승보다는
삼성전자의 실적 발표를 기점으로 해서 지수의 전환 포인트가 만들어질 것으로 판단되고 있기 때문에 그 이전 단계에서의 흐름은 좀 더 시장이 큰 폭의 조정은 아니겠지만 이런 모습에서의 가격 진행이 될 것이고 삼성전자의 실적 발표 시점이 요 전환 포인트에서의 상황으로의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측면으로 전체 시장에 대한 분위기 읽어가고 있고요. 그러면 이제 종목에 대한 접근으로 우리가 그 단기간 내에서 이번 주 다음 주 흐름에서 종목 접근으로의 판단을 해보게 된다면 저는 두 가지 관점으로 시장에 대한 접근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네. 첫 번째, 지수가 조정받는다. 시장이 하락하면서 지수가 조정을 받는다라고 한다면 조정 시점을 통해서 주식을 사 모아갈 만한 주식이 있습니다. 저는 그 대표적인 주식을 조선주에서 삼성중공업을 보고 있고요. 조선주 같은 경우는 전날에 그 미국에서 그 어떤 항구에 있는 교각을 받아서 다리가 무너졌고 네네. 이로 인해서 그쪽 그 수출 품목에 일시적인 제한이 나타났고 조선주에 대한 위험도가 강화되면서 우리나라 조선주가 일시적인 하락이 나타났어요. 그런데 이건 일시적인 현상에서의 모습이라고 판단되고 있고 오히려 이번 조정이 다시 재상승하는 과정에서 흐름이 나타날 가능성이 없다. 여기에 대해서는 중장기적으로 볼 때 환율 상황의 개선이 앞으로 진행될 것이라는 말씀을 드렸었죠. 여러 차례. 미국이 긴축을 중단하고 완료하게 되면 이 부분에 있어서 환율 시장에서의 변화가 나타나고 그렇게 될 때는 수혜를 받는 업종이 조선업종이 될 것이라는 측면에서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조선업종 내에서는 한국조선해양이나 미포조선 같은 경우는 LNG선이나 벌크선을 만드는 회사들입니다. 이 회사들은 그 수주가 많이 늘어난 시점이 물동량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야 됩니다. 그러니까 네. 경기가 막 살아나고 경기 확장 면에서 이 회사들의 수주가 많아지거든요. 반면에 삼성중공업이나 하나오션 같은 회사들은 같은 조선주이지만 이 회사들은 이제 시추선, 그러니까 원유 시추선이나 다른 벌크선이 아닌 다른 프리미엄 선들을 많이 제조를 하고 있거든요. 최근에 유가 상황도 70불에서 80불을 넘어서서 좀 82불, 3불로 해서 안착되어지는 과정에서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추가 상승의 여지가 있다라는 측면에서 해석을 하고 있고요. 이런 맥락에서 본다면 삼성중공업이나 하나오션이 기존의 시장에서 강했던 미포조선이나 한국조선해양보다도 좀 더 빠르게 가격 진행의 흐름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 환율 하락과 전체 경기 상황의 호전도를 판단해서 조선주에 대한 대응을 하신다라고 본다면 지수 하락 구간에서 오히려 관심을 가져볼 만한 종목에서의 선정은 조선주 내에서 삼성중공업에 대해서 한번 관심을 가져볼 만하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또 두 번째, 지수 조정기에 관심을 가져볼 만한 종목이라고 한다면 저는 바이오를 보고 있습니다. 네. 바이오 섹터는 5월까지 해서 지금의 재료 가치가 계속적으로 유지되는 상황에서의 흐름들이거든요. 최근 내에서의 그 가격 흐름에서의 모습을 보게 되면 HLB와 그 알테오젠이 최근에 이제 흐름의 모습에서 일시 조정을 받는 현상들의 모습이 나타났어요. 단기적인 흐름에서. 그러니까 최근 계속적인 주가 상승에서 첫 번째 조정을 받았죠. 이 첫 번째 조정은 주가 꺾이기 위한 과정에서의 주가 조정이 아닙니다. 일시적인 흐름에서의 단기 조정 구간에서의 흐름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바이오 섹터는 역시 코스닥 내에서의 그 많은 종목들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지수가 조정받게 되면 거래소는 조정받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코스닥은 이 상황 하에서 주가 상승할 수 있다는 측면으로 판단이 되기 때문에 오히려 바이오로 돈이 몰리는 과정에서 바이오 종목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질 수 있다는 측면으로 바이오 종목에 대해서 기존에 강했던 HLB, 알테오젠, 레고캠바이오, 삼천단제약 같은 종목들은 최근 주가 상승 흐름에서 부담스러워서 접근을 못했다라고 한다면 이번 지수 조정되면서 시장의 출렁임 과정에서 바이오 섹터는 이번 흐름에 진입을 해볼 만한 구간에서의 가격이 진행될 것이다. 그래서 조선주와 바이오를 한번 관심을 가져볼 만한 구간에서의 지수 조정 상태에서의 흐름을 생각하고 있고요. 여기서 2차전지도 마찬가지입니다. 2차전지도 지수가 조정이 나타난다 하더라도 흐름의 측면에서는 돈이 몰리는 과정에서의 그 섹터이기 때문에 2차전지 내에서 양극재, 에코프로비엠이 최근 내에서 가장 강하죠. 이 에코프로비엠. 그리고 에코프로는 4월에 이제 거래 정지 기간이 좀 남아있기 때문에 에코프로비엠이나 또는 포스코 퓨처엠 같은 종목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볼 필요가 있다. 지수가 조정받는 과정에서 이들 종목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가는 구간으로 해석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반대로 지수가 조정받을 줄 알았는데 지수가 상승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네. 여러 가지 주변 여건이 호전되는 상황에서 지수가
고점을 돌파하면서 2,770을 돌파하고 2,800 수준까지의 주가 상승이 지수 상승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때 전략적인 대응이 필요하겠죠. 이때는 물론 이제 반도체 종목들이 지수를 끌고 가겠지만 저는 전기전자 섹터를 보고 있습니다. 전기전자 섹터 내에서는 최근에 뭐 L전자도 굉장히 안 움직였죠. 그리고 삼성전기 같은 경우에도 최근 움직임 자체에서 다른 섹터의 종목들에 비해서 상당히 그 움직임이 둔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삼성전기 이제 많이 기억하시고 계시겠지만 삼성전기의 주가가 굉장히 탄력적인 종목입니다. 개인 투자자들이 선호하고요. 주가 움직임 자체에서 흐름의 모습에서 최근래까지 움직임이 나오지 않았지만 그리고 지난해 주가 움직임에서 계속적인 횡보 흐름에서의 이게 지난해 과정에서의 주가 움직임입니다. 등락의 과정에서 횡보 흐름이었지만 과거 좀 롱텀하게 주가 흐름에서의 상황을 판단해 보게 된다면 삼성전기가 월봉으로 봤을 때 주가의 흐름과 연동해서 상승할 때 굉장히 탄력적입니다. 네. 그리고 굉장히 개인들이 선호하는 종목이거든요. 최근까지 지수의 흐름 자체가 제한적인 지난해 한 해 박스에서 움직였기 때문에 삼성전기 같은 종목들이 주가가 움직이지 않았어요. 근데 지수가 2,800을 돌파하고 2,800 이상에서의 지수 흐름이 진행된다고 한다면 삼성전기 같은 종목들이 과거의 지수 상승 구간에서 탄력적으로 보여줬던 이러한 흐름들이 이번 시장에서도 연출될 가능성이 있다는 측면으로 삼성전기는 지수 상승의 흐름이 이번 주 다음 주에 나타날 때에는 현재 저평가되어 있다고 판단되는 그리고 가격이 움직이지 않았다는 측면으로 판단해 볼 때 삼성전기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을 가져볼 수 있겠고요. 반도체도 한번 보셔야죠. 반도체 내에서는 뭐 많은 종목들이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반도체 종목 내에서 4월 삼성전자 실적 발표에 연동해서 움직일 수 있는 반도체는 기존의 소부장이 아니고 뭐 DB하이텍이라든가 SFA 반도체 같은 기존의 파운드리 형태의 반도체가 움직일 것으로 판단되는데요. 이번 지수 상승 과정에서 우리가 지수와 연동해서 반도체 종목을 판단해 보게 된다면 저는 반도체 내에서 소재주에서 그 동진 세미컴에 대해서 한번 관심을 가져도 될 것 같습니다. AI 반도체나 AI 관련 종목들에 대해서 사람들이 이제 투자자분들께서 관심이 굉장히 많으신데요. 동진 세미컴 같은 경우에도 주가가 굉장히 탄력적인 종목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뭐냐면 최근래에서의 주가 움직임 관점에서 본다면 뭐 그렇게 많이 오르진 않았습니다. 네. 다른 한미반도체라든가 주요하게 AI와 연관된 종목들이 주가가 최근에 5배, 6배 최근 한 4, 5개월 사이에 주가 올라간 거에 비하면 소재 관련주에서의 동지세미컴이나 한솔케미칼 같은 종목들은 단기적으로 지난주, 이번 주 상황에서 일부 주가 상승에서 흐름이 나타났지만 여전하게 주가의 움직임이 크게 진행되었다라고 볼 수 없기 때문에 최근 주가가 상승하고 일시적인 조정 과정에서 흐름이 나타나고 있지만 여전하게 전환점의 흐름에서 지수 상승 시점에서는 추가로의 주가 움직임이 나타날 수 있다라고 판단되기 때문에 반도체 내에서는 동진 세미컴 같은 종목들 그리고 전기전자가 앞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전기전자 내에서는 삼성전기와 같은 종목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네, 요즘 삼성전기 그 유리기판에 대한 기대감들이 좀 상당히 부풀어 오르는 것 같긴 해요. 최근 얘기는 아니고요. 유리기판에 대한 그 PCB를 대체하는 유리기판으로 사용되는 부분이 최근에 이슈화되고 있는데 개인적으로는 이 부분에 대한 기술과 상용화는 조금 시간이 걸릴 거라고 판단되고 있고요. 이거보다는 삼성전자 MLCC와 관련돼서 기존의 꾸준한 매출과 연동된 흐름들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새로운 이슈보다는 기존의 그 매출과 시장에 대한 그 우위, 절대 우위를 가지고 주가 움직일 수 있는 계기가 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생각하죠. 그러니까 결국 휴대폰이 그 판매가 증가하면서 나오는 기대감이 현실적이다. 그렇죠. 네. 그리고 MLCC 같은 경우는 휴대폰에 한 1,000개가 들어가고 전기차는 한 2만 개가 들어간다고 합니다. 물론 전방 산업의 산업군에서의 활성화가 필요하겠지만 그동안 1년여 동안 움츠려 있던 주가가 이번 지수 상승 과정에서 전환이 될 수 있는 가능성으로 아마 해석하는 부분이 크기 때문에 관련한 주가에 대한 기대치도 상당히 흐름이 나타날 수 있다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고요. 알겠습니다. 자, 이번 주 체크 포인트 어떤 거를 좀 잡아야 될까요? 아까 뭐 PC 이야기는 하셨는데. 네네, PC가 주요하게 판단할 수 있는 아주 주요한 대표입니다. 그러니까 PC 자체가 이제 월가에서 기대하기로는 이번에 안정화 그 데이터가 나오게 되면 6월에 금리 인하를 할 수 있다라는 측면으로 시장에서는 현재 판단하고 있어요. 근데 PC가 2.4를 예상을 했는데 예상외로 2.7이나 2.8 정도 수준에서의 가격이 나오게 된다면
또다시 시장은 6월이 아니고 뭐 9월 정도의 금리 인하 그리고 올해 2번 정도밖에 할 수 없다라는 이런 분위기로의 전환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일시적인 현상에서의 주가 하락이겠지만 이러한 분위기로 전환될 수 있는 아주 큰 내용에서의 주요 지표이기 때문에 최근 내에서 5일 연속, 6일 연속 주가 하락하고 있는 것은 횡보하고 있는 것은 PC 데이터를 확인하고 이 데이터가 안정적으로 나왔을 때 다음 주 시장에서 주가가 방향성을 가지고 움직이겠다는 전체적인 시장의 분위기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앞으로 증시 흐름 네. 어떤 식으로 펼쳐질지 예상, 전망을 어떻게 하시는지. 시장은 명확합니다. 우리 올 초만 하더라도 그 골드만삭스에서 2,800 얘기를 했을 때 2,800 그거 갈 수 있을까? 지금 3,000 얘기 솔솔 나와요. 그렇죠. 일본 증권사에서는 3,000포인트에 대한 기대감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불과 한 4개월 3, 4개월 전만 해도 2,800을 얘기했을 때 실현 가능성에 대해서 반신반의했었습니다. 그런데 2,800은 거의 다 왔다라고 보고 있죠. 저는 개인적으로 판단해서 올해 시장은 우리가 이제 한 단계 레벨업 되는 과정에서의 지수 흐름이 나타날 수 있다는 점은 일단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입니다. 이게 기본적으로 올해 시장은 2,800, 2,850을 단기 고점 상황에서의 목표치로 설정했던 게 맞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밸류업 프로그램이 가동하면서 은행주들이 이 과정에서 주가 많이 올라왔죠. 그러면서 지수를 좀 더 부양하는 흐름에서의 모습이 나타났고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판단할 때는 올해 장에서 2,900 내지는 가능성이 조금 낮긴 한데 3,000까지도 바라볼 수 있는 지수 흐름에서의 모습이 진행될 수 있다라고 판단되고요. 다만 우리가 지수가 상승하는 과정에서 상승과 하락을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흐름이 진행이 됩니다. 그렇다면 지난 1, 2, 3월 장의 지수 흐름에서의 내용을 살펴볼 때 1, 2월 장에서 어느 정도 지수의 흐름에 있어서 좀 정체되고 1월 장에 상승하고 2월 장에 조정받고 3월 장에 상승하는 모습이 나타났지만 4월 중반까지 흐름이 어느 정도 기간의 과정이 진행될 것을 판단했고 4월 말에 나오는 삼성전자의 실적 발표 연동된 주가의 상승이 4월 말부터 5월, 6월 이런 흐름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3월 말부터 4월 중순까지는 조정의 가능성에 두고 시장을 판단하고요. 4월 이후에 5, 6, 7월에 지수 상승의 본격적인 흐름이 진행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판단되는 내용으로 시장에 대한 전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까 조선주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네. 어떤 분들은 이런 걱정을 하더라고요. 이 볼티모어 교량 네. 이것이 그 컨테이너선 달리호라고 하죠. 이게 HD 현대중공업이라고 네. 선사가 제조사가 그렇습니다. 근데 여기에 어떤 그 고장의 원인 이게 혹시나 제조사로 불거지진 않을까에 대한 고민들 이게 이제 결국 주가를 출렁이게 한 요소이기도 한데 이거에 대한 리스크는 없을까요? 오늘 그 사건이 발생되고 나서 주가가 4% 정도, 3% 정도 주가 하락을 보였습니다. 일단 보험에 다 들어있는 것으로 확인됐고요. 그리고 조선주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이번 사고에 대한 영향도가 길게 발현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는 부분은 무엇이냐면 물론 이제 교량을 다시 짓고 다시 재건축하는데 비용과 시간이 많이 할애되겠지만 사고에 대한 책임 유무를 많이 따지겠죠. 그런 과정에서 내용들이 밝혀지면 거기에 대한 책임 유무 소재가 가려지겠지만 금액적인 부분은 보험으로 해결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조선주에 대한 단기 흐름에서 이 내용이 영향을 줄 수는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글로벌 경제 성장과 그리고 조선 업황에 대한 전반의 흐름들을 판단해 보게 될 때 일시적인 조정 이후에 상승으로 갈 가능성에 대한 무게중심이 좀 더 강하기 때문에 조선주는 오히려 지금 이러한 악재로 인해서 그간에 이제 살 타이밍에 대한 가격을 잡지 못했다라고 한다면 이번 조정 흐름이 오히려 매수를 기다렸던 투자자들에게는 유효적절한 가격을 만들어주는 조정의 타이밍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 좀 더 많은 정보들이 나올 거고요. 그에 따라 상황이 또 변화될 수 있겠지만 어쨌건 지금 나온 상황의 어떤 정보 이런 걸 바탕으로는 이런 의견을 가지신다는 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수고하신 김대중 대표님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